경우의 수를 세는 기본 방법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처음 배워지는 거거든요. 자, 사건 하나가 발생할 때 이 경우의 수를 세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하나 던진다. 경우의 수를 셀 때 너무 간단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사위가 던져지고 또 동전이 던져지고 또 다른 주사위가 던져지고, 즉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할 때 경우의 수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완전히 수학이 갈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똑같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자, 동물이 학과 거북이가 합쳐서 100마리가 있어. 그런데 다리만 다 세봤어. 자, 동물수야. 이제 학과 거북이가 100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거북이는 다리가 4개고 학은 2개 있다는 거지, 그지? 그건 다 아는 거잖아, 그지? 근데 다리 수만 따로 다 세봤어. 그랬더니 원래 50개씩 딱 50마리씩 있으면 다리가 100개, 50마리 있으면 다리가 300개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50마리씩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다리만 다 세봤더니 30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10개의 다리가 나왔대. 요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오는 문제거든요. 학거북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놔요. 왜 학거북산이냐면 학과 거북이가 나와서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교사용 지도에서는 이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 목표, 교육 목표를 어떻게 두냐면 예상하고 확인하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자, 처음에 50마리씩이라고 가정하고 다리수를 세봐. 그러면 300마리가 나오거든요. 이게 얘가 50이고 얘도 50이면 다리는 300개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310개가 나와야 되니까 50, 50이 아닌가 봐. 이런 거지. 그지? 그러면 학의 숫자를 올려줘야 되나 거북의 숫자를 올려줘야 되나 판단하게 만들고, 다리가 많은 쪽의 숫자를 올려줘야지. 그지? 그러면 51이 되고 49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300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직도 좀 부족해. 310이 되려면.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304, 하나 바뀔 때마다 학의 숫자가 하나 늘고 거북의 숫자를 줄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리가 2개 늘어나네. 그지? 그렇다면 10개 늘리려면 5개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일일이 따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55마리가 되고 얘가 45마리가 되면 다리가 2개니까 이게 90이 될 거고 220인가요? 합쳐서 310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변화 과정 추이를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중학교 2학년 때 응용 문제로 나오면 연립방 정식이지, 그지? 자, 학 X마리, 거북이 Y마리. 그래서 X하고 Y를 더하니까 100이고, 학은 다리가 2개니까 다리수와 관련된 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되겠죠. 그죠? 312로 나눈 다음에 연립하는 거지, 그지? 자,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일일이 다 해보는 겁니다. 결국 사고력 수학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사고력이 중심이 아니라 X, Y라고 하면 문자로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연산으로 가버리지, 그지? 자, 이렇게도 얘기해요. 학을 X, 거북이를 Y라고 두는 순간 내 사고 대신 얘들이 내 사고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해. 그 정도로, 자, 정하고 나면 문제의 크게 구조를 분석해서 찾고자 하는 걸 정해놓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쉽게 연산으로 처리되면 돼 하는 과정이에요. 숫자 대신에 문자를 쓴다 그래서 이거를 대수학이라 그러거든요. 자, 경우의 수 세는 것도 똑같아요. 동전 하나, 100원짜리 동전 있다고 보자. 자, 주사위 하나를 던져요. 그러면 동전은 앞, 뒤가 나올 거고 주사위는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초등학교 때는 자, 동전과 주사위를
하나씩 던졌으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그러면 앞 1, 앞 2 이렇게 다 일일이 세보게 해요. 6개, 뒤 1, 뒤 2 세서 또 6개. 그래서 총 몇 개? 12개 이렇게 하거든요. 일일이 3개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과정에 들어오면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또는 동전을 먼저 던지고 주사위를 나중에 던져. 동시에 던지더라도 동전이 먼저 떨어지고 주사위가 나중에 떨어지는 거, 결국 연속적으로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자,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또는 동전을 먼저 던지고 주사위를 나중에, 즉 연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해. 동시 연속적 사건은 각각의 가지수를 곱하면 돼. 동전은 2개, 주사위는 6개. 곱해서 몇 개? 12가지가 나와요. 증명은 어떻게 하는데? 다 세보는 겁니다. 세보니까 동시 연속적인 사건은,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가지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곱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거야. 자,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가지,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면 동시 연속적이면 가지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곱하면 돼요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사건 2개만 일어나면 세면 되는데 2사건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3개, 4개 사건이 일어나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앞, 이렇게 일일이 다 세간다는 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능률적이도 않죠. 그죠? 그래서 동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곱합니다. 그걸 굳이 곱의 법칙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증명 따로 있겠니? 없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에 합으로 처리하면 돼요. 뭐 이런 겁니다. 자, 얘는 필요 없고요. 얘입니다. 곱의 법칙이 아니면 다 합의 법칙이에요. 동시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곱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합하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곱할 거냐 합할 거냐를 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일단 포인트가 되고요. 자, 얘 한번 볼게요. A 도시에서 C 도시로 가는데 같은 지점 2번 지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지? 그렇다면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경우하고 A에서 D를 거쳐 C로 가는 경우가 있겠다. 그지? 자, A에서 B를 거쳐 C로 간다면 A에서 B까지 가는 사건, 가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B에서 C로 가는 나라는 사건이, 자, 가나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3가지, 2가지를 곱하시면 돼요.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하겠니? 하나당 하나, 둘, 요거 하나당 하나, 둘, 요걸로 가는 것도 하나, 둘, 이렇게 3개지, 그지? 그렇지만, 자,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A에서 B까지는 3가지 경우, B에서 C까지는 2가지 경우 합쳐서 6개, A에서 D까지 2가지, D에서 C까지 4가지, 8가지. 자,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죠?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따라서 얘는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14가지 경우입니다.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구분하는 게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경우의 수 일반적인 문제들은, 자, 곱의 법칙을 잘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쭉 기본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서를 따지는 경우하고 순서를 따지지 않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서 순열 조합을 배웁니다. 그게 이제 뒷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제가 여기에는 대표 문제들의 유형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대표 유형이야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방정식, 부등식의 자연수해 또는 뭐 정수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항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 한 장 여기 보시면 돼요. 항의 개수와 관련된 거. 네 교재에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요즘 워낙 대표적인 문제라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 문제집에 있거든요. 자, 돈을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금액의 가지수를 세는 겁니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1,000원짜리 하나 주는데 지폐로 주는 경우가 있고 500원짜리 2개로 주는 경우가 있고 100원짜리 10개,
10원짜리, 뭐, 1원짜리로 다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겠지, 그지? 1원짜리로 다 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 그지? 금액은 같지만, 집을, 방법은 금액의 수보다 훨씬 많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자, 이걸 구분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 그 다음에, 색칠하는 방법. 자, 색 몇 가지를 주고, 자, 한 가지씩만 칠할 수 있어가 아니라,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데, 인접해서는 안 돼 하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지도 그리기 같은 거예요, 결국. 인접 국가에는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없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그지? 기억이 다 나죠? 아, 저런 거 풀어봤다 하는 정도. 약수의 개수와 총합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 완전순열,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것들이 몇 가지 대표적인 문항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유형들인데 우리 일반 교재들을 풀어보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자, 방정식,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요것만 좀 기억해봐요. 자, 이 문제들 한번 보시면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개수 순서상을 구하래요. 그러면 앞에 자, 개수, x 개수 1, y 개수 2, z 개수 3이지, 그지? 개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기준으로 일단 나눕니다. 이거 z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나눠가거든요. 그런데 x가 1인 경우, 2인 경우로 나눠가면 가지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가지수를 최소화하려면 z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자, 여기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d 이런 형태가 나오면 a, b, c 중에 부등식도 마찬가지고요. 절대값이 가장 큰 숫자를 기준으로 나눕니다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크게 기준을 어떻게 나눠야 돼? z가 1인 경우하고 z가 2인 경우, 3인 경우는 자연수들 넣어서 10을 넘어가니까 안 된다, 그지? 그래서 z가 1이면 여기 1 대입하면 x 플러스 2y 1이니까 7 이렇게 나온다, 그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x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y부터 따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y가 얼마부터 따져가야 되나요? 자연수니까, 그죠? 1, 5, 그 다음에 2, 3, 3, 1. 그래서 자, z는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인 경우는 대입하면 6이니까 넘어가서 x 플러스 2y는 4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여기에서 자, y가 1인 경우, y가 1이면 x가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 2면 0이니까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 다 해서 몇 가지? 네 가지 경우가 발생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 숫자가 커지면 가지수가 좀 많이 나올 거고, 그지? 그런데 기본 방침이 뭐예요? 크게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크게 경우를 최소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가 들어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걸 기준으로 경우를 나눕니다. 자, 이건 모든 경우의 수 셀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경우를 나누고 그 속에 무슨 법칙을 적용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크게 경우를 나눌 때 이 크게 경우가 많으면 복잡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수능 문제들을 다뤄보면 경우의 수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어렵게 나오는데 왜 어려우냐면 이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경우에다가 크게 이렇게 경우를 잘 나누더라도 이 안쪽 세부로 들어가서 순열조합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새겨 만드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식 적용하는 문제를 잘 안 내요, 요즘은. 일일이 다 세봐.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시간이 없는데요? 그게 시험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식 적용이 아니라 사람을 되게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어쨌든 방정식, 부등식 문제의 기본 방침이에요. 넘어갈게요. 정리됐나요? 참. 항의 개수. 자,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오니 하고 물을 때요. 자, 요 가로 안에 A, B, C, D 몇 개? 4개가 있네요. 여기는 몇 개? 3개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어이구, 뭐야, 왜 사라져졌어? 자, 항의 개수는 곱해서 몇 개? 12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A 이쪽에 X, Y, Z니까 여기서 3개, 여기서 또 3개 이렇게 세 나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문자가 서로 곱해지는 게 다를 경우는 자, 여기 가로 안에 피개가 들어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각 항의 문자가 다 다른 경우에요. 그죠? 그러면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문자,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문자 개수지, 그지? 그래서 P의 문자 수, 자, Q의 문자 수, 마지막에 R 가로에 들어있는 문자 수, 자, 얘를 다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12개 나올 거고, 자, 다 다른지 확인하시고, 다 다르네요.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24개 나온다. 그지?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3번, 4번 문제 한번 해보자. 3번은, 자, 이걸 제곱이라고 그래서 가로 2개로 봐서 3, 3 이럴 수는 없어요. 문자가 중복되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을 전개해 보셔야죠. 그죠?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XY예요. 자, 앞에 몇 개니? 6개의 항이 있다. 그지? 자, 서로 다른 문자들이지. 그지? 이 6개가 동류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12개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는 보시면 중복된 문자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B, C 여기 중복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일이 전개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몇 개 이걸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전개를 직접 다 하시면 돼요. 총 9개가 나올 텐데 3개, 3개, 9개가 나올 텐데 동류항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동류항 계산해서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동류항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나올까요? 자, BC 나올 거고요. 자, 요렇게 하면 또 뭐가 나와? BC 나오겠지. 그지? 자, 동류항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자, 여기서 BC, 여기서 BC. 이렇게 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BC 나오고 이쪽도 BC가 나오면 더해서 어떻게 되니? 2개가 하나로 주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워져서 없어져 버리지. 그지? 총 몇 개 나온다고? 9개가 나오는데 2개가 하나로 줄어들면 8개가 될 거고 지워지면 7개가 될 거고 그런 거지. 그지? 그런데 뭐가 됐든 일일이 전개해 보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는 게 생각이 잘 안 나면, 생각이 나면 동류항들을 따져보자. 다른 데서 동류항이 나올까? 다른 데서 동류항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 얘는 부호가 달라 지워지는구나. 그럼 총 9개에서 2개가 뿔마해서 지워져 버리니까 2개를 빼버리면 7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지? 자,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쉬운 거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기본 방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여러 제한 조건들이 붙으면서 복잡해지겠죠. 그죠? 자, 다음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금액. 자, 이거 어떻게 나누느냐인데요. 잘 안 나옵니다. 요즘 워낙에 흔한 문제라서. 옛날에 뭐 이게 진짜 자유당 때 있던, 자유당이는 잘 모르나, 60년대 70년대 문제들이에요. 새마을 운동 시절의 문제입니다. 아주 옛날 문제입니다. 이게 뭐 전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혹 나옵니다. 간혹.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족보에 있는 문제들은. 자, 먼저 봐봐. 100원짜리가 몇 개? 3개. 50원짜리는 1개밖에 없대요. 10원짜리는 4개 있습니다. 자, 지불 방법의 수를 먼저 구해볼래요? 하는 거예요. 지불 방법. 자, 지불 방법이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원, 50원, 10원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한꺼번에 얼마를 줄 생각이 아니라 100원짜리, 10원짜리, 그러니까 50원짜리, 10원짜리를 따로 모아놓고 100원짜리 니한테 몇 개 줄까? 그리고 50원짜리는 몇 개 줄까?
10원짜리,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주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바로 내가 50원짜리, 10원짜리를 누구한텐가 주는 그런 사건들이 연속해서 발생하니까 그 가지수를 곱하면 되거든요. 자, 100원짜리가 총 3개면 하나도 안 주는 경우를 생각해야지, 그지? 얘한테는 100원짜리 줄 필요 없어. 50원짜리 더 줄래? 그럼 100원짜리는 0개 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100원짜리가 3개면 총 가지수는 몇 가지 나와요? 4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50원짜리가 1개면 안 주는 경우, 하나 주는 경우에서 2가지가 나오고요. 자, 여기는 5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5. 자, 100원짜리를 주는 사건과 50원짜리를 주는 사건과 10원짜리를 주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지수를 곱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주는 경우는 빼야 된다 그런 말 있지, 그지? 그러니까 0, 0, 0인 경우 한 가지는 빼야 되겠다, 그치? 주연아, 오늘 처음 봤는데 반가워서 내가 자, 돈 받아 나 이렇게 주고 아무것도 안 줘. 기분 나쁘겠지, 그지? 0원 주는 경우는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지불 방법의 수입니다. 지불 방법. 자, 그러면 지불 금액은 달라지느냐?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1, 0, 0. 자,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10원짜리 하나도 안 줘요. 그럼 결국 100원 주는 건데 만약에 0, 1 여기 있는 거 다 떨어가지고 이쪽 하위 쪽에서 합쳐서 100원이 되면 중복이 발생되지, 그지? 근데 지금 경우는 보시면 중복이 생기질 않아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지불 방법의 수나 지불 금액의 수나 같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라면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이 모두 같게 나와요, 이 방법으로. 그러면 다음 문제는 이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다르게 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자. 자, 1000원짜리 지폐 2장,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주연이는 지폐가 1000원짜리가 제일 낮은 단위 지폐일 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지, 그지? 저는 100원짜리 지폐부터 썼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500원을 받으면, 저기 500원이 얼마나 비싼 돈이었냐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나 있는 파란색 지폐였어요. 그걸 하나 받으면 그 당시에 가죽공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래서 친척분이 와서 100원짜리 지폐를, 세종대왕이 이렇게 있는 100원짜리 지폐였거든요. 그걸 주면 뭐 지금으로 보면 한 2, 3만 원 받은, 1, 2만 원 받은 느낌? 500원짜리 지폐를 좀 한 5만 원 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죽공을, 체육사에 가서 가죽공을 사서 친구들이랑, 시골 동네에서 가죽공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인기가, 축구하려면 걔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빌려줘 그래서 안 빌려줘요, 잘. 그래서 어릴 때 다 지폐가 있던 시절입니다. 우리 뭐 더 선배들이야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요거까지 기억이 나요. 100원짜리 지폐까지. 어쨌든 자, 1000원짜리 지폐가 2장, 500원짜리 지폐가 3장. 자, 여기에서 지불 방법의 수를 계산할 때는요, 3가지,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이렇게 지불 방법의 수는, 자, 이렇게 하고 0원 주는 경우 빼버리면 된다, 그지? 그런데 지불 금액은 달라요. 자, 여기서 중복이 일어나죠. 1, 0, 0 하면 1000원 주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자, 0, 2, 0 이렇게 와도 1000원 주는 거지, 그죠? 그런데 지불 방법이 달라요.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경우하고 500원짜리 2개를 주는 거하고는 지불 금액은 똑같지만 방법은 다르니까 얘는 따로 다 셌습니다. 그래서 지불 방법은 기본이 요겁니다. 3, 4, 4에다 1 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불 금액은 중복이 일어나죠, 그죠? 똑같은 1000원인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1000원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중복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중복이 일어난 이유가 1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500원짜리를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여기는 3개까지 있으니까 얘가
1,000원짜리가 되는 경우지, 그지? 합쳐서 금액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중복이 일어나는 거죠. 얘하고 얘를 합쳐서 이거 중복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 세 개에서 얘가 안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문제가 안 되는데, 또는 100원짜리를 5개 만들어서 얘하고 중복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얘하고 얘가 이 중복을 해소하려면 지불 금액은 어떻게 해요? 500원 단위로 다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얘를 500원으로 환전해 처리한다. 이런 건 들어봤던 거지, 그지? 자, 2개 환전하고 500원짜리 4개가 돼요. 합쳐서 총 몇 개? 7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8가지 나올 거고 여기 4가지 나올 거고, 그래서 8 곱하기 4, 물론 0원 주는 거 빼야 되니까, 그지? 자, 따라서 여기 8 곱하기 4에다가 1 빼기, 이렇게 식을 적어 놓는 게 낫겠죠, 그죠? 그 다음 밑으로 가보시면 이번에 1,0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6개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 2장이면 어떻게? 3, 4, 6개면 7, 여기다 1 빼는 거지, 그지? 그런데 500원짜리 2개 합쳐서 3개나 있으니까 1,000원이 되니까, 그죠? 또 6개니까 5개만 하면 500원이 되죠. 다 중복이 일어나요. 자, 얘하고 얘만 중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도 중복이 일어나니까 단위는 전부 몇 개의 단위로? 100원 단위로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애초에 다 100원짜리로 바꾸는 건데, 실제로 중복이 일어나면, 자, 이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0원짜리 2장을 500원짜리로 바꾸면 4장이 돼가지고 500원짜리가 7개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걸 다시 10원짜리로 바꾸면 10원짜리 35개잖아. 100원짜리 35개죠. 합쳐서 몇 개가 있다고 봐야 돼요? 41개이지, 그지? 100원짜리 41개입니다. 그럼 지불 금액의 수는요? 그냥 41개 하나 주는 경우, 2개 주는 게 해서 41개 다 주는 경우, 이거지 뭐, 그지? 0 빼는 거 없죠. 41개면 0까지 합치면 42가지가 나오는데 어차피 0개 주는 건 빼야 되니까 똑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중복이 일어나면 하위 단으로 환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던 걸 거예요, 그죠? 다음 색칠하는 방법의 수로 가볼게요. 자, 요 기본 내용 정리하고 좀 쉴게요. 기본 내용이 얘랑 약수의 개수하고 뒤에 몇 가지 너저분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자, 오늘 순열 다 할 수 있을지 싶어요. 어쨌든 대표 문제 좀 풀어야 되니까요. 자, 색칠하는 방법. 자, 여기다가 색을 칠하는데 몇 가지 색을 칠해요? 5가지 색을 칠해요. 자, 인접하는 영역에는 다른 색 칠해야 돼. 같은 색을 사용해도 좋아. 그런데 인접하는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합니다. 자, 5가지 색을 칠합니다. 자, 여기 색깔을 칠해요. 자, A의 색을 칠하는 경우, 자, A의 색깔을 칠하는 사건과 B, C, D, E의 색깔을 칠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지수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5가지. 자, 여기는 이 색깔 피해줘야 되니까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 여기는 2 색깔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여기는 요 2가지를 피해줘야 되니까 또 3가지. 얘는요, 얘만 피하면 되죠. 따라서 4가지 색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지수를 곱하시면 되는데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이거 지워볼게요. 요 경우는 살려놓고, 자, 내가 여기 D부터 칠해볼게. 여기 막 이거 많이 둘러싸이죠. 여기서 칠해볼 거야. 5 이렇게 칠했어. 그러면 다음에 얘는요 4, 그 다음에 여기는요 3, 여기는요 2가지 피해야 돼. 3, 여기는요 4, 얘만 피해주면 되니까 가지수 똑같게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칠해 볼게요. 5, 4, 3 아니고 이것도 4다, 그지? 얘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3.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는 3가지 색깔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2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둘은 같아도 돼요. 그러니 2가지 또는 3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죠? 자, 모순이 발생해요. 이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한 영역을 먼저 칠해야 됩니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모순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이 경우도 얘하고 얘가 다른 색깔인 경우, 같은 색깔인 경우로 나눠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걸로 색깔을 칠해 나가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했다고 치면 처음에요. 5가지, 4가지. 자, 여기 B하고 D가 이 B, D가 색깔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A 색깔이 달라지니까 B와 D 색깔이 다른 경우로 해볼게요. 그러면 5가지, 4가지, 얘는요? 몇 가지? 얘도 피해야 되고 얘도 피해야 돼요. 3가지. 자, 여기 다 달라요, 이제. 그죠? 그러면 다 다르니까 이 색 3가지를 피해야 되니까 2가지예요. 자, 얘만 피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5가 아니라 4죠. 그죠?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같은 경우를 따져봐야지. 그지? 자, 같은 경우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 칠해요. 여기는 얘 피해야 돼요. 여기는 선택해 가질 수가 있니? 여기 칠한 걸 그대로 칠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 여기는 선택해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 칠하는 동시에 여기도 같이 칠해줘야 되니까. 그죠? 한 가지입니다, 여기는. 그럼 여기가 몇 가지가 되고요? 3가지가 돼요. 같은 색깔이고 얘는 다른 색깔이니까 2가지만 피해서 칠해주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자, 요거 계산해보면 얘로 묶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묶어내니까 6에다가 3 더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9가 되네. 그지? 9. 자, 6 얘로 묶어낸 거야. 이거 더 해야 되는데. 그지? 묶어내면 결국 똑같은 경우 맞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되면 경우를 나누나. 요게 이 색칠하기 문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우 나누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은 데부터 칠해 가시면 돼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얘는 인접한 영역이 많고 작은 게 없습니다. 얘는. 자, 어디부터? 아무 데부터 해봅시다. 보통 A부터 칠하자면 4가지 색깔 칠하는 거예요. 자, 4가지, 3가지. 자, 얘는요. 요거 피해서 칠합니다. 그럼 또 3가지. 자, 얘는요. 얘가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자, 얘는 인접하지, 요건 인접했다고 보기, 경계면 이렇게 접해야 되니까요. 인접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같은 색일지 다른 색일지 몰라요. 만약 같은 색이라면 몇 가지? 3가지일 거고, 다른 색이라면 몇 가지? 2가지입니다. A부터 칠해 나가면 어디서 모순이 생기냐면 D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A와 C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구해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A와 C가 같아요. 그럼 여기 칠하면 여기도 바로 칠해버리는 거예요. 자, 4가지, 3가지. 여기는 선택해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 칠한 거 그대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같은 색깔이니까 여기 뭐가 되고요? 그렇죠. 4, 3, 3, 4, 9, 36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는 다른 색깔이에요. 이제 4, 3. 자, 얘도 피해줘야 되지만 얘도 피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2가지. 다른 색깔이니까 2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4, 3, 2, 2. 12에다가 4 곱하니까 48. 자, 2개 더하면 84 이렇게 되나요? 자, 색칠하기 문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마주보게 잘 안 주고요. 막 이상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나오면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자, 내신에서 문제가 다 다를 수는 없잖아. 그지? 같은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사 문제도 많아.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났을 때는 반복 학습 정확하게 해서
빨리 풀어놓고 처음 보는 문제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기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일단 등급을 올리는 최고의 방법이야. 그래서 기본 문제들은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약수의 개수와 총합 볼게요. 자, 약수의 개수는 자, 우리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약수는 양수만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오면 자, 12의 약수 그러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6, 3 곱하기 4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2 이것도 약수로 봐요. 그래서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요, 전부? 양에. 그래서 학교 시험에 그냥 약수의 개수 문제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면 2배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내질 않아요. 학생들이 혼란을 일으킬까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P, Q 뭐 조건 명제에서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구하라. 이런 문제 없습니다. 충분 조건은 되나 필요 조건이 아닌 경우 순수한 충분 조건을 고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충분 조건을 고르라 그러면 충분 조건도 골라야 되고 필요 충분 조건도 골라줘야 됩니다. 충분과 필요의 교집합, 필요 충분 조건은 별도의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고 그런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 조건을 골라라 그러면 필충 조건도 같이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인지 필요인지는 정확하게 아는데 함정이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소인수분해해서 자,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고? 지수값에다가 1씩 곱해서 하는 거 맞니? 자, 예를 들어 놓은 거 108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8은 2의 세제곱 2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내가 108이라는 숫자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 2가 하나도 안 들어가 2가 0개 들어가 2가 1개 들어가 2 2개 들어가 2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2가 개입되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라고요? 3가지고요. 3은요 3이 0개 곱해져도 돼요. 3이 1개 곱해져도 되고요. 3이 2개까지 3개까지 가는 4개는 안 되겠지, 그지? 그건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총 4가지 이렇게 해서 지수에다 1 더하는 이유는 하나도 안 곱해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지, 그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바로 위에 지수값들 얘는 108이라고 하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자 1 더하고 1 더해서 계산하는군요. 이 더하는 의미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3, 4, 12 12개가 나와요. 이런 정도야, 그치? 자, 경우의 수, 개수 세는 건데 총합은 이 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총합은 요 안에 있는 거 다 더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자,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해서 요렇게 전개한 게 위에 줄, 첫 줄이에요. 2가 이렇게 전개되면 두 번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개한 거거든. 그러니 다 더하고 더해서 곱해도 될 거 아니니, 그지? 따로 전개하지 말고. 그래서 1, 0제곱은 1 맞죠? 2, 4, 7인가요? 자, 얘는 1, 3, 9, 27, 30, 40, 280 일일이 전개한 건 한꺼번에 더해서 똑같죠, 그죠? 자, 이렇게 합은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쓰지 말고요. 배수 판정법 내용들은 자, 2의 배수는 끝자리가 뭐가 되면 되는 거니? 짝수인 거지, 그지? 끝자리가 0, 짝수. 원래 2의 배수, 0도 2의 배수에 속합니다, 원래는. 자, 그럼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3의 배수 판정법은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죠. 9의 배수,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는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4의 배수, 8의 배수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되는데요. 자, 4의 배수는 100 단위로 떨어지면 얘는 4 곱하기 100은 25. 200 같으면 자, 4 곱하기 25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 100 단위로만 떨어지면 다 4의 배수예요. 우리가 A, B, C, D 이렇게 있다면 자, A, B 100까지 하고 자, 얘는 4의 배수거든요. 얘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 4의 배수 더하면 4의 배수니까 끝 두 자리가 뭐면 돼요? 4의 배수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4의 배수는 끝 두 자리가 00이거나 자, 100 단위로 떨어진 거 아니면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그죠? 8의 배수는 어떻게 되죠? 8의 배수는 1000이 8의 배수로 떨어집니다. 1000은 8 곱하기 12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 단위로 떨어지면 다 8의 배수. 2000, 3000, 4000, 뭐 5000 뭐 여기다가 얼마인가 곱해주면 다 8의 배수인 거지, 그지? 그래서 끝 세 자리만 보면 돼요. 8의 배수는 끝 세 자리가 000이거나 즉 1000 단위로 떨어지거나 끝 세 자리가 8의 배수이기만 하면 8의 배수들끼리 더해서 8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5의 배수 판정법은 끝이 0이나 5. 5단을 외워보면 그렇지. 5, 10, 15, 20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6의 배수는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의 배수, 3의 배수 모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의 배수의 성질 0이거나 짝. 자, 각 자릿수 합이 3의 배수, 그죠? 2의 배수, 3의 배수 동시에 돼야 돼. 자, 2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3의 배수가 돼야 돼.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 부분이니까 두 성질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지? 자, 고교 과정을 넘어선 겁니다, 이거. 7의 배수, 11의 배수, 이런 건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저런 것도 냅니다 하는 학교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 필요 없겠다. 이상한 학교들이 있죠. 그런 데는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되는데 이건 뺄게요. 자, 3의 배수, 9의 배수는 자, 우리 A, B, C 세 자릿수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면 이거 적을 때 보통 100A, 10B, C. 자, 이 자릿수 개념이 언제 도입됐을까요? 옛날 고대 로마 시대에 예를 들어서 35,741 자, 이걸 표시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숫자 5개만 가지고 되잖아, 그지? 근데 로마자로 쓰려면 한 페이지 가득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릿수 개념이 얼마나 이 수를 표현하는 획기적 방법이었나가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로마자로 이걸 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한 페이지는 아니지만 한 3줄 써야 될 겁니다, 아마. 표시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당시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 십자군 전쟁 벌어지는 중세 시대예요. 이쪽에 막 예루살렘, 지금도 저 중동에 뭐 어디 가자 지구 뭐 그러고 난리도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놓고 십자군하고 이쪽 그 이슬람 세력하고 성지 쟁탈전을 하고 막 이랬던 때잖아, 그지? 그때 그 십자군들이 유럽 사람들이 가서 이슬람 사람들 보니까 숫자를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자기네는 편지 보내가지고 야 몇 명 어디로 보내 그러려면 몇 명을 막 몇 줄 들어가 있는데 얘네는 그렇게 안 적는 거예요. 이게 뭐야? 놀란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이 이슬람보다 과학기술에서도 다 뒤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이 놀란 거예요. 공성무기가 이상한 것들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십자군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과학기술적인 측면도 이슬람 세력이 앞서고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아, 이거 뭐야? 하느님 믿었더니 과학기술에서 밀리네. 그래서 종교는 종교고 이성의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반성들이 일어나면서 르네상스라고 그래서 뭐 왜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성을 억압하던 예를 들어서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도 지구는 돈다 뭐 그랬다가
미친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재판도 종교 재판을 받았거든요. 재판 받아서 부인했어. 지구 안 돌아. 태양이 돌아. 지구가 가운데 있고. 부인하고 나서 죽음은 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집에다가 평생 가둬놨어요. 평생 밖을 못 나가게 해서 가택연금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이 이성 뭐 이런 것들 주장하고 신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교회 감옥에 10년씩 산 철학자,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만큼 종교가 이성의 힘을 억눌렀던 시대, 그 시대의 반성으로부터 이제 막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릿수 표현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 발견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상한 짓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자, 이거는 똑같은 3, 여기도 3이면 얘는 그냥 3이고 얘는 300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릿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죠? 자, 얘를 이렇게 적어 볼 거예요. 99A 플러스 A. 얘는 99B 플러스 B, C. 자, 9 들어있는 녀석들 있죠? 자, 99A. 그 다음에, 9B지, 9B. 9B 플러스 B 해야지. 자, 9B. 그 다음에, A, B, C는 따로 뒤에 적어보자. A, B, C 따로 적습니다. 자, 얘를 3으로 묶을 수 있나요? 그러면 33A 플러스 3B A, B, C. 자, 얘 3의 배수 맞죠? 얘마저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더한 거니까 3의 배수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자릿수의 합이 뭐면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얘를 뭘로 묶어내요? 9로 묶어내면 11A 플러스 B 플러스 A, B, C. 자, 얘는 9의 배수예요. 얘마저 9의 배수면 9의 배수와 9의 배수를 더하면 9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그치?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자, 배수 판별법도 하나 알아놓으시고, 자, 계단 올라가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계단을 올라갑니다. 자, 8단, 8단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한 걸음 또는 두 걸음씩 올라간대요. 자,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한 걸음, 두 걸음, 자, 한 단, 두 단, 세 단까지 튀어갈 수 있대. 이렇게 오르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푼다고 돼 있더라? 뭘로 풀더라? 계단 올라가는 문제. 합이 뭐죠? 합의 법칙.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같은 문자 순열, 자, 같은 문자가 있을 때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혹시 배웠니? A, B, C, D, E. 문자 5개를 일렬로 나열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5의 5제곱 너무 많은데요. 중복 허락하지 않고 얘를 순서대로 나열해.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렇지, 줄여야지, 그지? 중복해서 나열할 수 있다 그러면 5가지 이렇게 되겠지만, 그지? 5의 5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중복이 안 돼. 예. 그러면 줄여 나가는 거지, 그지? 5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서 이렇게 5, 4, 3, 2, 1 줄여나가는 120까지 외워둘 정도가 돼야 돼요. 이걸 보통 5 팩토리얼 이렇게도 써요. 어쨌든 이런데 여기에 같은 문자가 이렇게 있어. AA. 문자가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문자라고 보고 나열하면 5, 4, 3, 2, 1, 5 팩토리얼 가지수예요. 그런데 자, 이 120가지 중에 A1, A2, CD, A1, CD, A2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세져 있는데 실제로 자, 요거하고 봐봐. A2, A1, CD 여기 A2, CD, A1 자, 120까지 셀 때는 이거 다 다른 걸로 세죠. A1과 A2가 다르다고 가정하면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A1, A2가 같은 문자거든. 이거 없는 건데 내가 다르다고 가정한 거니까 이 둘이 같아져요. 이것도 둘이 어때요?
같아져요. 그래서 같은 문자가 있으면 같은 문자가 있는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써서 얘를 처리하기도 하고요. 이걸 안 배우게 되면, 이걸 아직 안 배우게 되면 일일이 세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 단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단이 한 개일 때를 내가 A1이라고 그럴게요. 계단 하나밖에 없어. 그럼 한 계단 틱 올라가는 한 가지밖에 없죠. 계단이 두 개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경우, 두 계단 가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경우가 발생되는 거 맞니? 여기는 한 가지. 자, 계단이 세 개면 어때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한 계단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 나와요. 계단이 네 개면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 다음에 두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자, 두 계단 뛰는 거 하나도 없는 경우, 두 계단 하나인 경우, 두 계단이 두 개인 경우,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렇게 따져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면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얘,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얘, 피보나치 수열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이 규칙 패턴으로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가보자. 자, 다섯 번째는 두 개 더해서 얼마? 여덟 가지. 여섯 번째는 두 개 더해서 열셋. 두 개 더해서 21. 두 개 더해서 33개.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다음 항 나오는 피보나치처럼 됩니다. 이런 건 아직 안 배웠죠, 수열. 그래서 이 방법으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같은 문자 순열은 설명 안 할게요. 그건 나중에 같은 문자 순열에 또 동일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따져보겠습니다. 요 방법만 알아두세요. 요 방법만. 자, 정리해 놓을까요? 밑에다가. 자, 필기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뒤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뭐냐 하면 요거. 네 명이 각각 자기 모자를 벗어놓은 후 다시 무심코 하나씩 모자를 집을 때 네 사람 모두 남의 모자 잡는데요. 이게 4개까지 나오지 5개까지는 안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일일이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A, B, C, D. 자, 얘들이 자기 모자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는 모자를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다른 모자를 갖는 경우를 일일이 세는 겁니다. 이거 무슨 공식이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센다는 게 뭐냐부터 볼게요. 먼저 A가 B 모자를 쓰는 경우하고 C 모자를 쓰는 경우하고 D 모자를 쓰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지, 그지? 자, A가 B 썼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해보자. 자, 여기 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B가 왔으니 남은 게 지금 A, B, C, D 중에 B를 가져왔어. 그럼 A, C, D 이렇게 된다, 그지? 자, B, A가 왔어요. 그러면 남은 게 C, D지. A, B니까 C, D. 자, C, D 안 되고 뭐? D, C로 해줘야 서로 다른 모자지, 그지? 그 다음에 B, C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A, D가 남아있는 거 맞니? 그러면 A, D, D, A. A, D는 안 되죠. D가 자기 모자 쓰면 안 되니까, 그죠? D, A. B, D예요, B, D. 자, B, D면 남은 게 뭐냐면 A, C인데 A, C, C, A. C, A 되니? 안 되죠. A, C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가 C를 쓰면요. C를 쓰면 남은 거 뭐? A, B 안 되죠. D. 자, AC예요. AC면 남은 게 BD예요, BD. 자, BD 안 되고 DB가 가능합니다. 자, CD니까 남은 게 뭐예요? AB죠. 여기는 AB도 되고 BA도 되고, 그죠? 총 몇 가지가 돼요, 여기? 세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자, D로 가면 남은 게 이제 A 가능하고요. B 안 되고 C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여기 AD예요. AD. 남은 게 뭐예요? BC거든, BC. BC 되고 CB는 안 되죠. 자, BC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CD예요, CD. CD면 AB, BA 다 되네요. 자, 여기도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합쳐서 총 몇 가지? 9가지. 이거는 자, 각기 뭐 우산을 가지고 왔대.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서로 다른 우산을 가져가는. 문제 유형은 다 똑같습니다. 형태를 따져보면 일일이 다 세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일 때는 9가지예요 하고 외워둘 정도가 돼야 됩니다. 4명 나오면 4명 나옵니다. 자, 5명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40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안 냅니다. 그럼 5명을 내는 경우는 외워가지고 있는 애만 맞추는 겁니다. 못 외운 애는 이거 하면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안 냅니다. 그러니까 4가지 경우에요. 요런 순열을 완전 순열 또는 뭐 교란 순열에 이런 붙여서 여기 이제 증명도 예전에는 하고 그랬는데 이런 증명들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거 가져가는 건데, 자, 여기까지가 기본 경우의 수예요. 그 다음에 순열 조합으로 갈 텐데, 먼저 자, 저기를 보세요. 마플 시너지의 대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마플 시너지 한번 펼쳐보세요. 쪽수는 166쪽이다. 948번부터 자, 대표 문제가 총 몇 개 있나 이렇게 뒤로 넘겨봐봐. 네, 거기까지예요. 12번까지고 숙제는 그 뒤에까지 다 하셔야 돼요. 네네, 거기까지인데, 네, 거기까지가 숙제인데, 거기 행복한 1등급은 하다 보면 불행해지니까 열심히 해보시고, 안 되는 것들은 최소한 서술형까지는 해오셔야 돼요. 자, 대표 문제 봅시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는 총 몇 개냐? 자,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4의 배수. 자, 4의 배수 A4 이렇게 둘게요. 5의 배수 A5. 자,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인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집합 개념으로 보면 4의 배수의 개수, 5의 배수의 개수를 따로따로 세고 교집합 부분이 뭐예요? 중복해서 해지는 경우 4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한 거예요. 요게 20의 배수 맞니? 자, 20의 배수는 4의 배수 셀 때도 5의 배수를 2번 세지니까 20의 배수를 빼주는 거다, 그치? 그러면 자, 4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5의 배수의 개수를 더하고요. 거기다가 20의 배수의 개수를 뺀다. 자, 4의 배수 100까지니까 4로 나누면 얼마까지 가니? 25, 그지? 25개입니다. 자, 5의 배수는 20개. 그 다음에 20의 배수는 5개 아니겠니? 자, 그래서 40개 나와요. 됐죠? 다음.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나오는 눈에 합이 얼마가 나온다? 합이 5의 배수. 자, 필기할 게 있으면 선생님 잠깐 필기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수학 노트 하시면 돼요. 자, 합이 5의 배수래요. 그러면 5, 10, 자, 15, 20 이런 건데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니까 제일 큰 게 66이니까, 그지? 더하면 12까지밖에 얘는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합이 뭐인 경우? 5인 경우하고 합이 10인 경우 2가지 경우만 따지면 되지, 그지? 자, 2개의 주사위예요. 자, 주사위 2개를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1, 2, 2, 1 이거 따로 세줘야 됩니다. 자, A 주사위, B 주사위 이름 안 붙여놨잖아요. 안 붙여놔도 다른 주사위예요. 주사위 2개 던지고 보기에는 똑같은 주사위인데 주사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우리가 보기엔 똑같지만 다른 주사위야, 그지? 자, 1, 4, 2, 3,
3이 4, 1, 총 몇 가지? 4가지. 자, 얘는요, 4, 6, 5, 5, 6, 4, 3가지. 합쳐서 몇 가지? 7가지가 나온다. 됐죠? 자, 이 경우에 이 경우 2개 더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중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합의 법칙입니다. 그죠? 자, 요거 600, 아까 요거 했던 거죠? 아까 10 나왔던 거, 그지? 요거 Z가 1인 경우, 2인 경우 나눠서 푸는 거, 그지? 근데 아닌 정수니까 뭐가 있어요? 아닌 정수니까 0부터 되는 거네요. 가지수가 훨씬 늘어나겠다, 그지? 그럼 Z는 뭐로부터? Z 값을 먼저 아닌 정수니까 0부터 가능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Z 값이 0인 경우 Z 값이 1인 경우 집에 갈 거예요. 목요일하고 일요일 할게. 여기 앉아서 해. 한 해 풀고 가. 왜? 국어 모의고사 풀러 가야 돼. 뭐? 국어 모의고사 풀러 가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국어 모의고사를 왜 풀어? 수학 모의고사를 풀어야지. 아 몰라요. 저 옆방에 불 켜놨어. 가서 한 해 풀고 가. 목요일 할게요. 일요일도 할게. 알았어. 목요일. 아주 버라이어티한 경기였어요. 잘 봤어요. 올려? 아니야. 화이팅이야. 김태형 이렇게 감독 됐어. 아 그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정신도. 목요일 날 와. 목요일에 6시에 고3들인데 와서 모의고사 한 해 풀고 뒤에 와서 질문하고 가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화목에 오면 옆방에 해놨다가 우리 수업 끝나면 9시부터 질문. 그래서 지금 와서 1시간 반 딱 풀고 9시부터 되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지금 그래서 고3. 아이고. 자, Z가 0인 경우 고3이 되면요. 희한하게 그 공부 빼고는 다 재밌어요. 3까지 가능해요. 1, 어이구야, 뭐, 이거 어디 갔어? 1, 2, 3까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0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주한이도 고3 되잖아. 그러면 그 재미없던 뉴스도 재미있어요. 자, Z가 0이면 0 넣어서 X 플러스 2Y는 10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거 어떻게 해? 누구부터 센다고? 절대값이 큰 거, 그지? 자, 0, 뭐야? 0, 10, 1, 8, 2, 6, 3, 4, 4, 2, 5, 0. 총 몇 가지 나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일이 세 봐야 되나요? 그렇진 않은데. 자, 6가지예요. 그 다음에 Z가 이르면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되나요? 7. 자, 그러면 0, 7, 2, 3, 3, 1 끝이죠.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Z가 2인 경우는요. X 플러스 2Y는 4. 자, 그러면 0, 4, 1, 2. 잠깐, 이 3가지 아닌데 빼먹었다면 1 하나 있다, 1. 1, 5 있고요. 2, 3, 3, 1. 4가지다. 그 다음 0, 4, 1, 2, 4, 0까지 있네요. 그죠? 아니네. 2, 2, 0. 자, 총 몇 가지? 3가지. Z가 3인 경우는 X 플러스 2Y는 1이에요. 자, 그러면 0, 1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14. 다 더하면 14가지. 4번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 969번 일렬로 나열할 때 i번째 자리에 i가 적힌 숫자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거는 아까 4개짜리 문제하고 똑같은데 3개짜리 문제예요. 몇 개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리에는 1이 오면 안 돼. 그러면 2하고 3 둘 중에 하나지, 그지? 자, 2가 왔어. 그럼 남은 수는 1, 3인데 1, 3 안 되고 3, 1밖에 안 되죠. 자, 3이 여기 오면 남은 숫자가 1인데 1, 2 되고 2, 1은 되니? 2, 1 안 되죠. 1, 2 합쳐서 몇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거 똑같아요. 모자, 세 사람이 모자 벗어놓고 다른 사람 모자 쓰고 가기. 그래서 3개면 2개밖에 안 나오고요. 4개면 자, 만약에 1, 2, 3, 4야. 자, 여기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기 다른 수가 와야 돼. 이렇게 되면 이때는 9가지 나옵니다. 외고 계셔야 돼요. 몇 번 해보시고 4개면 9개구나 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4사람이 선물 하나씩 준비해 상자에 넣고 임의로 4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 자기가 준비해 온 거 집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지? 9가지입니다, 그죠? 4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자, 혹시 지금 이거 대표 문제 첫 번째 문제들은 지금 여기다 풀어버려야 되는데 괜찮아요? 네, 그러십시오. 그래서 괜찮죠. 976번 준호가 4종류의 상의, 3종류의 바지, 2종류의 신발 하나씩 착용한다. 자, 이거 하나 착용하는 사건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24가지입니다 하는 거다, 그지? 항의 개수 2 곱하기 4 하니까 8가지 맞니? 2 곱하기 4. 자, 대표 문제들인데요. 뒤로 넘어가면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려요. 다음 2자리의 잔수 중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합이 짝수 나오는 경우는 둘 다 짝수, 짝짝인 경우, 그죠? 두 번째가 뭔가요? 둘 다 홀수여도 되죠. 홀수와 홀수 나오면 짝수 나오니까, 그죠? 자, 2자리 자연수 중에서 자, 2자리 자연수면 우리 10부터 99까지예요. 그죠? 자,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예요. 자, 여기에서 둘 다 짝수인 경우는 앞에 올 수 있는 0은 안 되겠죠? 그러니 총 몇 개의 숫자가 올 수 있어요? 4개 올 수 있죠. 자, 2자리 자연수니까 2자리 자연수 22 이런 거 되니 안 되니? 22 되죠. 앞에 2가 왔더라도 뒤에 또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건 2, 4, 6, 8에 누구까지 가능해요? 0까지 가능하니까 뒤에는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5가지입니다. 자, 일일이 음미하고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요. 그 다음 홀수는요. 홀수 1, 3, 5, 7, 9 하나, 둘, 셋, 넷, 5개네. 그죠? 그럼 앞에도 5가지 뒤에도 5가지. 그죠? 11, 33 중복도 다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45개가 답입니다. 5번 됐죠? 다음 자, 길 찾기 방법인데 D도시를 가는데 어디를 반드시 지나가래요? 문제에서 B도시를 반드시 거쳐가래요. B도시를 반드시 거쳐가래. 자, 한 번 지난 걸 또 지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갔다가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가지수 못 세 이런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처음에 A에서 B 거쳐서 D로 바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A에서 B 거쳐서 C 거쳐서 D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또 이번에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A에서 C 거쳐서 D로 가면 안 돼. 어디를 거쳐 가야 돼? B 거쳐서 D. 일일이 세시면 돼요. 그죠? 자, 세 가지 곱해서 몇 가지? 9가지. 자, 여기는 세 가지, 그 다음 B에서 C는 2가지, C에서 D 2가지. 자, 12가지 맞니? 자, A에서 C 2가지, C에서 B 2가지, 자, B에서 D 3가지. 이렇게 된다. 그지? 자, 얘는 또 12가지인가요? 24개 하고 9니까 33가지. 이렇게 되겠다. 그치? 약수의 개수 720. 양의 약수의 개수. 자, 720 소인수분해 할까요? 얘는 뭐 곱하기 뭐 7, 8, 9, 72. 8, 9, 72에다가 10. 자,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3의 제곱. 얘는 2 곱하기 5. 따라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다. 그지?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값에다가 얼마씩 더해서 1씩 더해서 곱하면 된다. 그지? 그러니까 5 곱하기 3 곱하기 2. 10에다가 3 곱하면 30이네요. 그죠? 자, 영원 지불하는 경우 제외하래요. 500원짜리 몇 개? 한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 합쳐서 500원짜리 안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10원짜리 동전 몇 개? 이것도 합쳐서 이거 안 넘어가죠. 그죠? 그러면 자, 아래 단위의 돈을 합쳐서 윗 단위를 만들지 못하면 지불 방법, 지불 금액 다 똑같아요. 자, 0, 1 몇 가지? 2가지. 0, 1, 2, 3 4가지. 0에서부터 4까지 5가지. 10에다가 4, 40인데 영원 지불하는 경우 빼줘야 되니까 39가지. 자, 뒤에 이제 중복되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죠? 다음이요. 여기 최단거리 문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최단거리 문제가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 하고요. 뒤에 가보시면 그 불행한 뭐 1등급인가 거기 있나요? 없네요. 여기 세 개가 다네요. 자, 최단거리 문제는 교재 뒤에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할게요. 자, 최단거리 여기는 일단 빼세요. 자, 색칠하는 방법. 자, 대표 문제는 얘입니다. 대표 문제는 얘인데, 자, 이 대표 문제는 여기서부터 칠해 가면 돼요. 5, 5개의 색을 칠하니까 5, 4, 3, 3, 3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요런 정도의 문제들, 요런 문제들 어렵습니다. 자, 모순이 발생돼서 경우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경우일 겁니다. 이거. 자, A하고 C가 색깔이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뒤로 가보시면 그 개념책 잠깐 볼게요. 순열편에 뒤로 쭉쭉 넘어가 보시면, 자,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여기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단원이거든요. 같은 문자 순열인데 몇 쪽이냐 하면, 자, 116쪽 문제인데, 이 같은 문자 순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바나나 일렬로 나열해봐. 자, 여기, 자, B는 하나, A 몇 개? 3개, N 몇 개? 2개. 이렇게 중복돼 있으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 팩토리얼 6, 5, 4, 3, 2, 1 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가 몇 개? 3개면 3 팩토리얼 3, 2, 1 곱하기 자 N이 2개 2 팩토리얼. 자 이렇게 나누는 게 이 같은 문자 순열의 핵심이거든.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 같은 문자 순열의 활용이 바로 최단 경로 개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요, 최단 경로 개수는 지금 우리 앞에서 푸는 문제는 이렇게 최단 거리를 같은 문자로 보지 않고 일일이 세서 하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로로 일단 몇 칸 가야 돼? 3칸 가야 되고, 위로, 세로로 위로 2칸 올라가야 돼, 그죠? 자, 오른쪽으로 3번, 위로 2번 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렇게 해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해도 가는 거지, 그지? 또, 오른쪽, 위 해도 되죠. 오른쪽, 위. 이것도 되지, 그지? 결국, 오른쪽을 내가 A라는 문자라고 해봐요. 위는 B라고 해봐요. 자, 결국, A, B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예요. 자, 만약에 B, A 이렇게 되면 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문자 순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를 이쪽을 A, 이쪽을 B라고 잡으면 A, B 순열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라. 요 가지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푼다고요? 요거 5 팩토리얼 밑에 3팩, 2팩 이걸로 풉니다. 자, 5 팩토리얼은 5, 4, 3, 2, 1 곱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지? 5, 4, 3, 2, 1 안 쓸 거예요. 3, 2, 1,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우고 약분하고 나면 총 10가지 나와요, 여기. 그런데 이렇게 따지지 말고요. 요렇게 세는 걸로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자, 내가 여기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있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쭉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죠, 그죠?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요 지점에는요, 여기 한 가지 방법, 여기 이 지점을 가는 방법은 요렇게 오는 경우, 요렇게 오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는 최단 거리가 다 깨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오는 거지. 그러니 여기서 오는 한 가지 방법이 그대로 오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 한 가지 방법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자, 여기 올라가는 한 가지 방법, 요 지점도 여기서 오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여기는요, 여기 한 가지 방법과 여기 한 가지 방법. 내려오는 거 되니? 내려오면 최단 거리가 깨지죠. 일로 가도 안 되죠. 그러니 결국 한 가지 더해서 여기, 즉 요렇게 오는 거, 요렇게 오는 경우예요. 자, 요 지점은요, 여기 두 가지 한 가지 더해서 세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더해서 세 가지, 더해서 6가지, 세 가지 한 가지 더해서 4가지, 더해서 10가지,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해서 둘, 더해서 셋, 넷, 더해서 6, 더해서 10. 자,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그러면 P에서 R까지 가요. 그리고 R에서 Q로 가는 거지, 그지? P에서 R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에서 둘, 더해서 셋. 자, 여기까지 가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면 요 한 가지 합쳐서 2가지밖에 없어요. 6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자, P에서 R까지 가는 방법, R에서 Q까지 가는 방법, 요걸 따져보면 6가지 나오죠. 이 점을 지나면 안 된대. 지나면 안 되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요거 지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1. 자, 2, 3, 4, 6, 10. 자, 10가지에서 6가지 빼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푸는 건데요.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밑으로 와 볼게요. 이거. 자, 막 도로가 군데군데 끊겨 있고 이렇게 이런 모양의 도로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자,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자, 경우의 수에서 최단거리 문제는 어느 문제를 풀어도 풀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죠. 이제 여기부터 따져볼 거예요. 하나 더해서 몇 가지? 자, 두 가지, 한 가지 더해서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여기 네 가지까지 됐어요.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는 거 되니? 옆으로도 안 되죠. 한 가지 그대로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 한 가지, 세 가지 더해서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더해서 8가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해서 2가지. 한 가지, 2가지 더해서 3가지. 4가지. 자,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 지점. 헷갈리는 지점은 점을 찍어 놓고 올 수 있는 길이 몇 군데인가 보는 거예요. 요렇게 오는 경우, 요렇게 오는 경우, 요렇게 오는 경우인데 이거 다 최단거리가 깨지니까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총 여기는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요거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더하면 어떻게 돼요? 12가지. 자, 요 지점은요. 12개, 1개, 13개. 자, 요 지점은요. 3개, 4개 더해서 7개. 여기는 11개. 자, 여기요. 7개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이 길이 되니 내려오는 거 안 되죠? 7개 그대로 올라갑니다. 더해서 18개. 더해서 20개. 더해서 38개.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요거 해봅시다. 여기 이따위로 생겼어요. 자, 생긴 모양을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간다고? A에서 B로 최단거리로 가래요. 자, 해볼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까지 적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따져갑니다. 여기 몇 가지? 2가지. 여기 4가지, 5가지. 자, 여기는요. 요렇게 내려오는 길과 이 길인데 이 길 오면 되니? 가는 건 되지만 오는 건 안 되죠. 그죠? 요 길 가는 건 여기 3가지가 그대로 내려와 줘야 돼요. 요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음 여기 3, 4 더해서 7가지. 7개, 5개, 12가지. 자, 여기는요. 7개 그대로. 그럼 2개 더해서 몇? 19개. 여기는요. 7가지 그대로예요. 더해서 26가지가 답입니다. 이렇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고, 네, 서술형까지, 그리고 행복한 1등급 도전해 보기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